갑자기 비가 오더니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제가 뭐 잠바를 입을 정도로 지금 날씨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데 이 더위가 더운 만큼 추위도 이번 추위도 거셀 거라고 생각하니까 옷을 좀 따뜻이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오랜만에 우리가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암호화폐에서 가장 크게 눈여겨보고 있던 뉴스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바로 JP 모건이 미국 경제 붕괴 시기가 곧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가 한 2020년쯤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 붕괴가 오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JP 모건이 슬며시 이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욕을 좀 제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 측에서도 지금 이 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제재적인 요소로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욕을 좀 줄여나가고, 이제 호통 쪽으로, 만약 화가 난다면 호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저의 방송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걸 배제하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일단 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20년이면요 향후 2년 내에 이 미국의 심각한 경제 불황기가 일단 도래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금융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융위기가 곧 초래할 것이고, 당연히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암호화폐가 달러의 대안적인 화폐로 자리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JP 모건 측이 분석을 했는데 1년 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약 28%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2년 뒤, 즉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6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무려 80% 이상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은요 2019년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19.8%로 이렇게 잡았고요. JP모건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 수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JP모건의 말이 옳다, 연방준비은행의 말이 옳다, 어떤 게 옳은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바로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일단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미국의 경제 침체가 향후 2년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일단 판단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2년에 3년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다가오게 될 거라는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학자들이 이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뭘 꼽았느냐, 바로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높은 금리, 이 두 가지를 가장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핵심이기도 해요. 바로 무역 분쟁과 미국의 높은 금리. 자, 이것을 잊지 마시고 방송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저렇게 올리고 있는 높은 금리를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연구부원장이자 내부의 조사위원장인 데이비드 알티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 분쟁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 따른 높은 금리는요, 미국 시장을 중기적 경제붕괴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자, 미국의 시장이 중기적 혹은 장기적인 붕괴로 유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달러의 신용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요, 모든 나라가 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안전자산으로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수요가 급증하게 될 거고, 또 이러한 암호화폐 사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도 동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곧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하고 움직이듯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대 금융기업들인 피델리티와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슬슬 발을 담가 놓고 금융 인프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이 기관 투자자들과 금융기업들이 손을 잡고 새로운 투자 타깃으로 이 암호화폐를 지금 잡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로 그 투자처가 이동이 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즉 대형 금융기관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 인프라가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4차 산업에서 가장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전자상거래 아닙니까? 자, 이 전자상거래 이건 뭘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디지털 결제를 일단 제공해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모든 나라로부터 사용해 아무런 껄끄러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즉 국경 간의 이런 거래에 대한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래 증가가 일어나게 되죠. 즉 세계화 디지털 금융의 흐름은요, 결국은 세계적 공용화폐 출현을 현재 촉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용화폐라는 게 뭘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앞에 현실로 보고 있는 이러한 범국가적 암호화 시스템, 이 현상이 우리가 지금껏 늘 말하고 이야기하던 단일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유대인의 대표적인 뉴스 매체인 CNN의 뉴스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죠. 자, CNN 역시도 향후 2년 내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수요가 급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위기론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을 때 갑자기 비트파이넥스가 이 테더 트레이시라는 지갑으로 총 6.3억 원의 테더를 이체시키는 이러한 뉴스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테더 재단은요, 최근 며칠간 비트파이넥스로부터 대량의 테더를 매입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총 발행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테더를 이 테더 재단이 보유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비트파이넥스로부터 추가적으로 5천만 테더를 더 매입을 해서 현재 테더 재단은요 9억 1667만 테더를 보유하게 됐고요. 비트파이넥스는 1436만 테더가 아직 비트파이넥스의 주머니에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도대체 왜 테더 코인의 엄청난 양을 매수하기도 하고 이체하기도 하면서 또 테더를 반대로 5억 개 이상을 소각하기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보태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더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언제든지 달러로 교환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코인들의 매수 매도에 따른 시세를 발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 카드입니다. 과거에 이 테더가 비트코인의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탱하는데 이용됐다라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격을 반등시키는데 이 테더 코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테더 전체의 1%도 안 되는 이런 테더를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아주 조금만 사들여도 전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다라는 이러한 팩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코인을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비트파이넥스 같은 거래소에서 테더 코인을 이용해 코인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발빠르게 조정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세력들은 저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코인의 거품을 키웠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사실상 저들의 조작실에 놀아났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테더를 판다는 것은 즉 달러를 사들이는 것이고요. 결국 그 돈으로 저들이 어떠한 암호화폐에 새롭게 투자를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테더가 비트코인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테더를 팔고 암호화폐 중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것뿐이지 결코 테더와 비트코인에 어떤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그것이 이런 상관관계로 인해서 움직였던 건 절대 아니었다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테더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더 코인은요, 법정 화폐와 1대1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 가치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테더 토큰은요,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테더사 은행 계좌에 1달러가 입금이 되면 한 개 테더 코인이 발행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테더 코인은요, 아주 문제가 많은 코인입니다. 자, 실제로 달러화가 테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신뢰도에 대한 게 전혀 이 근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테더사가 항상 움직일 때 비트파이넥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전혀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요, 테더 발행의 감사를 수행해온 감사업체 프리드먼 LLP가 왜 갑자기 감사를 거부하고 테더사와의 관계를 끝내버렸는지, 테더의 지위를 보증하는 은행에서 정말 발행되었던 테더만큼의 그 달러가 실제로 예치되어 있는가, 아무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알 수 없게 저들이 숨겨버린 겁니다. 저 모든 것들을 숨겨버릴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 과연 누구겠습니까? 최근에 이 테더가 달러 보유만큼 발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뭐 실질적으로 이게 확실한 검증을 통해서 현재 된 게 아니고요. 저들이 추진한 사기업의 로펌을 통해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법률 회사들이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즉 99% 이상은요, 고객을 위한 이런 옹호적인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저것 역시도 명확한 이 테더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근거의 자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테더 코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저들의 외압의 힘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테더 코인이 이번에 새로 출시된 트루 USD의 가장 기본적인 베타 테스트 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트루 USD는요, 테더 코인과 비슷한 달러 연동 방식이긴 한데 그 신뢰도에 있어서는 테더와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트루 USD 코인은요,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테더 코인과는 다르게 화폐 통화와 실제 자산을 토큰화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더처럼 달러가 없는데도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찍어내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고요. 실물 검증이 우선 검증이 되어야만 비로소 토큰이 발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 계좌 감사 논란을 빚었던 이 테더와는 달리 트루 USD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소유자에 대한 은행의 신용과 강력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코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세계 최초의 미 연방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보안성 암호화폐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탈중앙화를 외치던 암호화폐가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정부와 은행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은 암호화폐로 단일 화폐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들이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를 출현시키고 이것을 사기업이 운영하도록 가만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사람들도 이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나 채굴 기업들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저들은 암호화폐만 일단 만들어 놓고요.
암호화폐가 자유시장의 힘으로 이 코인판이 성행할 때까지 그냥 기다린 겁니다. 이거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유시장에 의해서 코인판이 도박판처럼 변해갈 때 이 부작용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 신뢰도를 이용해서 손쉽게 자신의 것으로 이런 만들어버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암호화폐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사기업이 찍어내는 이러한 암호화폐들의 대부분은 거의가 다 쓸모없는 이런 암호화폐로 전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쓸모가 없는 베타 테스트적 암호화폐들이 현재 난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소수의 엘리트들이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과정은요, 자, 게임과 같습니다. 게임이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패치와 버그를 잡아야만 하죠. 암호화폐 역시도 똑같습니다. 자, 블록체인을 더욱 완벽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저들은 수많은 암호화폐들을 계속 출연시키겠지만 결론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다 베타 테스트적인 이러한 코인밖에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해서 또 투자를 하겠죠. 이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돌겠지만 결론은요, 쓸만한 화폐는 거의 사기업이 운영하는 화폐들은 거의 없고, 다만 이것이 이 새로운 중앙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패치가 되고 버그를 잡는 이러한 시스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더욱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현재 암호화폐 거물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을 했던 거래소, 바로 제미니. 이 제미니가 발행한 제미니 달러, 바로 이게 테더 코인, 지금 올라가고 있는 테더 코인을 이용해서 그 기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카메론 윙클보스는요, 자신들의 SNS를 통해서 전세계 25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미니 달러를 상장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들이 발행한 제미니 달러 역시 사기업에서 발행한 코인이 아닙니다. 자,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서 발행을 공식 승인받은 코인입니다. 결국 은행과 정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에 테더 코인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5억 달러가량의 테더를 소각하면서 가격을 방어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결국 중앙화된 제미니 달러와 트루 USD의 이런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사장될 운명은 절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테더 코인에게 손을 내밀어 줬지만 결국 그것은 저들에게 이용당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저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뉴스를 보고 말씀드린 경제 위기입니다. 제가 잊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바로 중국의 무역 분쟁과 미국의 높은 금리, 여기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테더 코인을 큰손들이 자꾸 사들이는 이유도 바로 테더가 가장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할 수 있는 트루 USD와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손들이 테더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에 자신들이 언제든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이야기죠. 자, 무엇 때문에 저들이 테더를 갑자기 매수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다가올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테더는요, 공격적인 투자와 방어적인 안전자산 지키기,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을 현재 놓고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뉴욕대 스턴스쿨의 교수인 유리엘 루비니는요, 다음과 같이 미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경제 과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경제 과열이라는 것은 미국이 억지로 미국의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그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 상황에서 2020년까지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2%에서 적어도 3.5% 이상으로 인상할 것이고, 이는 장단기 금리와 미국 달러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껏 달러를 풀어서 인위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부양시켰던 것이고, 결국 이 상황이 달러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초래하게 되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현상이 이 새로운 금융위기로 촉발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심각한 금융위기가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닥터둠 루빈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덧붙이자고요. 자, 연준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신흥국에 투자되어 있던 달러들이 급속하게 미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요. 신흥국은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자산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암호화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움직이는 행보를 한번 우리가 이 암호화폐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가 미국의 핵 협정을 파기한 후에 이란의 대규모 환전 네트워크와 연계되었던 기관 3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첫 단독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러한 고강도 제재가 예고되면서 미국 달러 대비 이란의 리알라 가치가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리알라는 지난해 기간당 4만 리알에 거래되다가 경제 제재 이후 6만 리알에 거래되는 등 단기간에 50% 이상 리알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심지어는 장중한 때 달러당 8만 리알까지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인들은 리알라 가치 하락으로 자신들의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암호화폐를 통해 자산 지키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 이란 중앙은행이 국제 유동성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자국 내 모든 외화 환전소 환전 업무 중단 지시를 일단 내렸고요. 사실상 다른 화폐 환전도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직 암호화폐를 환전 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란뿐 아니라 이 터키 역시도 현재 취약한 경제 상황에서 미국과의 갈등까지 이것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금융위기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를 기점으로 유럽과 신흥국 등 다른 지역까지 그 위험이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국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터키와 이란의 이 금융위기가 이들의 나라를 넘어서 유럽과 신흥국의 새로운 나라까지도 이 위기가 퍼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제위기를 이 암호화폐로 대비하고자 하는 나라는요, 단순히 터키와 이란뿐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와 라틴 아메리카 등 새로운 신흥국들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최대 130% 이상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요, 신흥국들이 기존의 자신들의 법정 화폐보다 더 신용도가 높고 안전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면밀히 우리가 관찰해봐도 앞으로 엄청난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불어온다는 것은 일단 거의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지금 신흥국의 이런 경제위기 태풍이 몰아친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무려 5차례나 올릴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연준은요, 올해 기준금리를 0.25%씩 3차례 인상을 했고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의 기조는요, 미국과 신흥국의 경기를 서서히 침몰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풀린 자금이 이제 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회수가 시작되면서 부채, 재정적자 문제가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오게 될 것이고, 미국의 억지적 경제 호황 효과로 인해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신흥국에 달러가 유출되고 신흥시장에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와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하게 되었고, 신흥국의 외자 유출과 외화 부채 상환이 커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신흥국가들의 달러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이 마당에 신흥국들은 안전자산을 위해서 암호화화폐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 즉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나라들은요, BIS가 지시한 바젤3라는 안전장치를 잘 마련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는 이런 안전장치마저 없습니다. 즉 중국과 일본,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은 외환 위기 당시 3,600억 달러 정도였지만 현재는 그 규모가 무려 7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트럼프가 이 금리 인상에 지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솔직히 트럼프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란 핵협상 파기하고 미중 무역 제재, 관세 폭탄,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이걸 딱 묶어보세요. 에? 이게 하나로 묶여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자, 똑똑하신 분들은요, 트럼프와 연준이 이들이 스스로가 이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서 미국과 신흥국, 그 다음에 달러 붕괴를 촉진시키고 있다니까요. 이거 이미 눈치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요, 자신들의 나라와 신흥국의 경제 위기를 촉발시키고 달러의 가치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미국은요 스스로 자신들의 달러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꾸준히 제가 이야기해왔지만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미국 의회일까요? 바로 우리가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연방준비은행과 언론 미디어입니다. 자, 연준과 언론 미디어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가 지금껏 늘 말씀드렸다시피 소수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검은 손들이죠, 일명. 엘리트들도 이미 알 겁니다. 저 달러와 같은 저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화폐는요, 결국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 예? 그 어떤 신용을 가지고 달러가 발권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달러를 딱 보시면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그럼 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결국 이렇게 알 수도 없는 신용으로 발행이 된 게 달러고요. 이 달러가 각 나라로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버블이 양산이 되죠. 그래서 발행량이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상실되면 버려요. 이 순환 사이클을 계속해서 저들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화폐가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반드시 이 화폐에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화폐 적정량을 수거하고 폐기해야만 버블이 터지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요, 화폐를 더 찍어내 가지고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죠. 엘리트들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바로 이러한 돈의 순환 사이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돈을 우리처럼 사용하기 위한 그런 가치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경제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트들은 이 돈의 순환 사이클을 자신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귀축통화, 즉 달러를 만든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통화량을 조정하기도 하고 경제의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제 상황을 바로 이 달러를 통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사실은 지난 100년의 역사의 시간 동안 발행됐던 달러의 양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에 발행됐던 이 양이 무려 6배 이상의 발행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인플레이션이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동북아시아 외환위기와 유럽발 금융위기, 파운드화와 위안화 흔들기, 자, 중동의 여러 전쟁을 통한 자금 지원, 그리고 오직 달러로만 거래가 가능한 5일의 독점, 즉 5일 달러, 신흥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대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신흥국의 자산을 털어가기도 했죠. 자, 더욱이 이제는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의 보유 없이는 핵심적인 자원이나 기술적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는 이러한 시스템의 전략을 저들은 잘 구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이 경제 호황기 때 달러를 각 나라에 꾸깃꾸깃 집어넣었다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털어가는 식이죠.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달러의 안정화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풀려도 결국 그것을 소화해내는 여러 국가들과 이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터지지도 않고요. 거기에다가 물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그런 물가가 오른 만큼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달러나 기축통화를 더 찍어내야 됐죠. 그러니까 시장에 꺼지지 않는 이 쳇바퀴, 멈추지 않는 쳇바퀴를 이용해서 저들은 인플레이션을 교묘하게 잡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종이로 찍어내는데도 한계가 부딪힐 정도로 엄청난 통화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세계 전체 화폐 총량은 약 60조 달러 정도가 풀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현물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폐로 찍어낸 걸 보면 주화와 지폐 총액, 이건 고작 6조 달러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 화폐와 주화로 찍어져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조 달러는 어디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저들이 발행한 돈의 약 90%, 자, 50조 달러 이상의 액수. 자, 이건요, 실물 화폐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컴퓨터 서버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가상 화폐인 겁니다. 이미 이때부터요, 저들은 가상 화폐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칭상 가상 화폐라는 건 이미 존재했었던 화폐이기 때문에 갑자기 저들이 가상화폐로 이야기하다가 새롭게 암호화폐로 구분지어서 불렀던 겁니다. 결국 반강제적으로 저렇게 나라에게 강매되어진 달러는요, 언제든지 해당하는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무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달러가 그 나라에 반출되기도 하고 유입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경제의 리사이클을 저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러는요, 실질적으로 경제의 무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계속해서 무한대적으로 영원히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끝없이 찍어내는 돈,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돈들은요, 금융의 붕괴가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대비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즉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내야만 했던 겁니다. 자, 아니면 금과 같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물건에 그들의 자산을 일단 지켜야만 하는데, 자, 그게 금이 있습니다. 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낸 게 있습니다. 자, 만일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금이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면 다시 근본위제로 신용화폐를 만들면 그만입니다. 근데 왜 저들은 금과 같다라는,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이 금과 같다라는 이러한 어원의 이러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새로운 통화를 굳이 찍어내야만 했던 걸까요?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기고 있어요, 거의. 근데 이미 미국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소개가 됐듯이 미국의 포트녹스에는요, 8,000톤의 금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미국에게 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기는커녕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금이 있다면, 그 금이 미국에 있다면 주기에 너무 많은 양이다, 뭐 이렇게
우길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보여주지도 않는 겁니까? 금을 확인하고 싶다는데 왜 보여주지도 않아? 결국 거짓으로 만들어낸 한정된 금의 수량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산, 즉 이 자산을 금으로 받고 현물인 금으로 받고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화를 만드는 방법밖에 저들에게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자,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2008년 위기 때 가상통화의 가장 시초였던 비트코인의 탄생,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토시 역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이죠. 왜? 저들의 새로운 통화를 만들기 위한 그냥 없는 인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없는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4차 산업혁명은요,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새로운 이런 뭐 기술의 혁명이다, 이게 아니고요,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한 구실점이에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열심히 여러가지 암호화폐를 열심히 지금 투자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 저게 핵심이라고요. 저 중에 기축통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가 탄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지금도 더 신뢰성이 있고 완벽한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코인들을 테스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코인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왜 저렇게까지 코인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엘리트들이 새로운 경제 실권을 쥐기 위해서는 바로 엄청난 자본력이 필요한 거죠. 돈의 힘, 자본주의, 돈의 힘 아닙니까? 자, 이것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이 있고 AI가 있고 블록체인 있고, 블록체인마저도 바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 탄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은 화려한 4차 산업의 뒤에서 뭐 인공지능의 로봇을 보여주고 새로운 뭐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경제의 모든 실권을 쥘 수 있는 핵심적인 화폐를 찍어내는 게 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트럼프와 연준은요, 이 합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무역제재와 관세 폭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신흥국을 압박합니다. 그러면 신흥국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이것으로 인한 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법적 통화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암호화폐를 안전자산으로 신뢰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을 더 흔들고 더 들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촉발시켜서 미국 스스로도 달러의 붕괴가 달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완전 경제가 그냥 개아장 나누듯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직 믿을 게 암호화폐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이 글로벌 경제의 침체의 목을 꽉꽉 조른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저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저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국가 보증 암호화폐 아닙니까? 자, 경제가 엄청나게 불안하고 위기스러울 때 가장 안전한 암호화폐로 자산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진 화폐는요, 결국 새로운 국가적 대안의 중앙화폐로 일어서게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자신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만들어서 뭐 그걸 자신들의 안전자산으로 선택을 하든, 아니면 뭐 전혀 새로운 코인들을 자신들이 이용하든, 아니면 비트코인을 이용하든, 결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이 찍어낸 이 스테이블 코인, 즉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코인의 신뢰성을 따라올 수는 없는 것이죠. 왜? 미국이 모든 경제를 쥐흔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하고 똑같은 이 화폐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가장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경제를 쥐흔들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암호화폐 실권을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암호화폐들은 결국은 모두 IBM과 미국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블록체인 시스템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그러한 화폐들입니다. 즉 블록체인에 의해서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저들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단일 화폐 시스템의 가장 초석인 겁니다. 이제 서서히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의 화폐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초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근거를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비자와 IBM이 협력을 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IBM은 이번 비자 B2B 커넥트 솔루션을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IBM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이퍼레저의 패브릭 프레임워크를 이번 비자 B2P 프로젝트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자 B2B 커넥트의 디지털 신원 확인은요, 사람뿐 아니라 수표, 어음 등에서 존재할 수 있는 부정 행위들을 모두 포착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기업들이 금융 생태계의 일부로서 그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도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패브릭 프레임워크의 보안 강화를 이용해 국가와 국가 간의 아무런 규제 없는 금융거래 시스템 결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저들의 목표죠. 이것을 통해서 이 경제와 기업들의 금융 생태계 이것을 바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 발권력을 가졌던 달러보다 더 치밀하고 더 완벽하게 바로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화폐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서 일단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위기 무조건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실질적인 가치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미국의 엘리트들이 스스로 촉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포착하셔서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경제를 바라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